그리고 시드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토지는 정말 쥐약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토지 경매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토지 경매 관련해서는 관심이 정말 많은 분야인데요. 기사도 많이 보고 있고 책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 경매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이 기사 보면서 몇 명이 입찰했고 얼마에 낙찰 받아갔고 향후 기대나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토지 경매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돈을 벌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보면 성수동 9평짜리 자투리 땅이 무려 14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해요. 제가 사진도 띄워드리겠지만 평당 따지면 1억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땅의 모양은 아닐 겁니다. 딱 봐도 주택 사이에 끼어 있고 도로처럼 쓰이고 자전거랑 시래기 막 모여 있고 그런 땅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앞에 뭐 빌라 같은 데 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짜투리 땅인데, 응찰자가 23명이 몰렸습니다. 부동산 토지 경매에서 23명이 몰린 거면 정말 많이 몰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왜 9평짜리 짜투리 땅에 14억이 몰렸을까라는 것들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땅은 겉보기엔 쓸모없어 보여도 성수동이라는 입지와 향후 개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지역이고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미 주변 땅값 좀 알아보니까 평당 2억에서 3억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뭐 1억 대로 받았다라고 하면 싸게 잘 받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작은 땅이라고 해도 지분을 추가 확보하려고 하는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토지 경매는 부동산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미소로 치면 도화지를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내가 이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안다라고 하면 도화지를 사서 비싸게 이 그림을 그려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경매 관련해서는 저도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보면 영상이나 인스타그램, SNS 보면 공동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소액 투자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자들이 적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쉬워 보일 수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황금성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주거용 물건처럼 쉽게 팔리지가 않습니다. 입지 좋은 상가처럼 공실이 바로 메꿔지는 형태는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소액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공동투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자투리 땅이나 도로지 같은 경우는 활용처가 제한적이라서 매도까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토지 경매는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출도 많이 해줍니다. 은행에서 왜 대출을 많이 해줄까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주거용 물건 같은 경우는 자꾸 집주인들만 돈을 벌고 그냥 돈을 갚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거를 은행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토지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이유가 이 땅의 황금성이 떨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 입장에서 왜 주거용 물건은 조금 제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여유롭게 돈을 빌려주는지. 경매로 치면 대출 낙찰금의 뭐 거의 90%까지도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돈을 많이 빌려준다라고 해서 마냥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빌려줄까? 왜 그렇게 나한테 호의적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거용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누군가한테 빌려줘서 임대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토지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내가 그냥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달 이자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개발 호재를 보고 갔잖아요. 개발 호재를 보고 갔을 때 항상 이야기하는, 호재가 없어지면 악재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버틸 수 있다, 자금적 여력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토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가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내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드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토지는 정말 쥐약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시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용 물건, 상가 시세 조사랑은 전혀 딴판일 거예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불투명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보가 불투명한 곳에는 돈은 벌 수 있지만 그만큼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요건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공동투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는. 근데 내가 좀 돈에 여유가 있고
돈을 좀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같이 좀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라고 하면 토지로 굉장히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작은 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짜 횡단보도 옆에 있는 짜투리 땅, 나대지 땅, 이런 땅들을 내가 낙찰받아서 바로 황금성 있게 수익을 낸다라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물론 뭐 진짜 영상회사 그리고 카페나 기사들이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접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영상이나 기사로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흔하고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면 기사로 낼 이유들이 없겠죠. 그렇게 기사들이나 영상들에 막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토지 하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 토지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순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순서가 있고 모든 일에는 1, 2, 3, 4, 5가 있는데, 갑자기 막 100m 달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 목표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체력과 경험이 없으면 내가 그 시합에 나간다고 한들 그 경쟁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기사들 보면 전 무슨 생각하냐면, 정말 고수들이 많다. 숨은 고수들이 많다. 이런 땅에도 23명이 몰리고, 이 23명이 정말 그냥 막 들어오신 분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 공부하시고 다 어느 정도 경험도 있으시고 다 시세 조사도 꼼꼼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실 텐데, 정말 다 돈 있으신 분들도 많고 보실 수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인터넷들보다는 역시 현장에 있고 현장에서 계속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잘 알고 잘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랑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어디 가면 얘기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인터넷에서 막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법원에 가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의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많이 하시고, 매번 하는 얘기지만, 그리고 내가 하는 거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작은 아파트를 한다라는 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경매로 가는 그 단계 중에 처음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 내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내가 자존심 높게 모든 행동들을 하게 되고, 이런 앞에 있는 것들을 잘 해결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투자들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작은 것들 막 무시하죠. 작은 키, 작은 차, 작은 집 뭐 이런 것들 무시하는데, 그런 거 무시하는 사람 치고 큰 부자 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큰 거를 한 번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해도, 추천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작은 것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것들에 대한 경험을 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큰 땅이나 큰 토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말 경험이나 이런 것들 많이 쌓고 공부도 꾸준히 하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언젠가는 해보고 싶은 투자인 것 같습니다. 단 지금은 아닙니다. 좀 씨드를 좀 모으고 경험도 조금 더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좀 위험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초보자들끼리 모아 놓으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다 같이 모르니까 같이 한번 해볼래? 나 1억 있고 너도 1억 있고 우리 모두 돈 합치면 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니까 같이 한번 해볼래? 이렇게 좀 변질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변질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커뮤니티 선정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 막 가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투자들을 온전히 좀 진실되게 대하다 보면 그러신 분들이 막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랑 이야기하시다 보면은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듣다 보면 또 돈을 벌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막 초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작은 것들로 돈을 벌고 그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보자 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성수동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나중 되면 이곳들이 다 허물어지고 완전 새 건물들 다 올라가고 그러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지금의 현상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또 어느 지역에서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보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